처음 페미니즘을 만난 날, 너는 어땠어? 오늘 나는 혼란을 주었다. 우리 집에 갈래? 혼란의 손을 잡고 문간에 들어서자 다른 감정들이 나를 맞았다. 불안, 행복, 흥분, 슬픔, 사랑, 자격지심, 무기력, 분노, 우울. 좋음과 나쁨이 적절히 섞인 내 방에서 오늘 밤 나는 혼란과 함께 울고 있다. 언젠가 적당한 답도 우리 가족이 될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매우 특별하게 다시 찾아왔는데요. 바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페미니즘과 여성폭력, 여성인권 관련 도서를 한 권씩 골라서 깊이 있게 소개하는 일종의 페미니즘 큐레이션?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실마리가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나다운 페미니즘이라는 책인데요. 어, 44명의 국내외 페미니스트가 함께 참여를 해서 쓰게 된 책이에요. 그 에세이와 만화 같은 것이 다 섞여 있는 책인데 한국에서는 뮤지션 1랑 그리고 뮤지션 2랑 그리고 작가 정세랑도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페미니즘의 역사를 차례대로 개괄하는 대신 자기 이야기로부터 나아가는 페미니즘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왠지 모를 어려움을 느끼거나 페미니즘이 뭐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요즘에 너무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도 많고 책도 많은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페미니즘은 뭘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 나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나다운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책 소개를 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처음인데요. 나다운 페미니즘은 무려 44명의 작가가 자신이 처음 어떻게 페미니즘과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과 어떻게 불화했는지를 고백하는 책이기도 해요. 무언가 불편할 때, 괴로울 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나다운 페미니즘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책에는 다소 자기 고백적인 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뮤지션 이랑님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성 친구에게 고백받은 일화를 그리는 만화예요. 30대까지 자신을 헤테로섹슈얼로 정의해온 화자에게 젠더에 관한 의문은 굉장히 내면의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에피소드도 페미니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다운 페미니즘은 여러분의 첫 페미니즘 안내서가 되어주기에 안성맞춤인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자의 수만큼 그들의 직업도 정체성도 실린 글의 장르도 아주 다양한데요. 소설가와 시인에서부터 일러스트레이터, 기자,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도서관 사서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이 쓴 글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저자들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고유한 나만의 페미니즘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어떤 저자는 에세이의 형식으로, 시의 형식으로,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혹은 만화나 인터뷰의 형식으로 글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여러 저자가 젠더 키어로서 또는 성차별과 더불어 인종차별까지 겪어온 유색인종으로서,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펼쳐놓는 이야기들은 나의 이야기와 또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하는데요. 페미니즘이 얼마나 다채로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건데요. 미국의 페미니스트인 킴벌리 크렌쇼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단일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 다양한 부분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각 요소로 인해 경험하는 억압은 다양하고 페미니즘은 그것들의 교차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임금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퀴어 여성 A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저임금 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고졸 학력의 남성 B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학력 자본을 가진 노동자 계급이라는 면에서 같은 억압을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A는 퀴어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B와는 또 다른 층위의 억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여성이나 퀴어라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교차성 페미니즘에 의하면 어떤 정체성도 다른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교차성 페미니즘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의 4부에 나오는 미키 캔들의 페미니즘의 다면성을 세심히 읽어주세요. 저희의 나다운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부터 할까요? 일단 you. 갑자기 아니 질문을 던져야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 와서 페미니즘을 만나면서 제가 좋아했던 많은 작가들과 책을 떠나보내면서 저에게 더 큰 세상이 열리지 않았나. 션은 이제 페미니즘과 책과 어떤 새로운 세상 이런 거에 대해 쓰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페미니즘을 왜냐면 제가 만나면서 더 세계가 넓어진 거인 거죠. 그런 경험이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독자로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면 청소년 문학을 쓰시는 저자분이 쓴 에세이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직도 청소년 문학은 남성 작가가 쓴 대부분의 남성 주인공 위주의 책들이 그 시장을 지배하고 그렇죠. 있나 봐요. 영미권에서도.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제 어린 시절 다르지 않았으니까. 단적으로도 그냥 공주 얘기가 거의 동화 중에서도 많고 그쵸. 수동적인 여성 주인공들이 나오는 우리가 또 선녀와 나무꾼 보면서 자란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감명받고. 안평은 뭘 쓸 것 같아요? 하나를 얘기하자면 저는 외모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되게 충격받은 챕터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빵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빵으로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채널 수북이. 자기는 항상 빵이 나왔을 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먹을까 말까. 너무 먹고 싶은데 빵이라는 게 너무 금기시 되어 있고 빵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게 이제 되게 마치 뭔가 거의 잠언처럼 여성들에게는 이제 있잖아요. 고민을 하는 그 장면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결국에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항상. 항상. 항상 먹지만 그 자신의 몸이 이제 살이 찔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너무 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신기하고 이상했던 게 19살 때까지는 엄마가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살 더 먹으니까 갑자기 살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나인데 왜 한 살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션이 달라지는지. 제가 고3 끝나고 수지침을 맞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침이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서 손바닥이랑 손등이랑 침을 100개 정도 맞아요. 한쪽에. 고슴도치 같겠다. 거의 고슴도치예요. 진짜 고슴도치게 손이 이렇게 가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맞고 나면 여기 침 자국이 다 남는단 말이에요. 제가 피부가 또 약해가지고. 그게 진짜 한동안 안 없어졌어. 그리고 매일 맞았거든. 저는 되게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이어트를 시도해봤고 특히 무리한 어떤 한약 다이어트나 약물 다이어트도 시도해본 여성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션이랑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계속 외부로부터 풍평을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저는 페미니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은데? 나 마르지 않아도 괜찮은데? 나 이대로도 괜찮은데? 되게 나 만족스러운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되게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만들어준 거는 되게 페미니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경험들을 돌아보게 됐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났거든요. 굉장히 약간 억압된 그런 뭔가 공손한 소녀였거든요. 근데 그런 동시에 굉장히 어떤 권위적인 태도에 대한 심한 어떤 반감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절에 매우 남자애들을 되게 이기고 싶어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말들이 엄청 많았고 남자라서 뭐 더 괜찮아 아니면 남자가 회장을 하고 여자가 부회장을 해야지 뭐 이런 말들이 난무했잖아요. 나는 왜 여자라서 왜 부회장밖에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회장 나가고. 회장 되셨나요? 됐죠. 어머 축하드립니다. 왜 여자라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애들한테 더 뭔가 좋은 기회가 가는 게 너무 그냥 작은 거라도 너무 참기가 힘들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생각도 그게 남녀의 성별- 차이라고 인식을 했어? 왜냐면 그때도 남자애들한테 뭘 더 잘 주고 맞아. 번호를 더 그러니까 뭐 그렇기는 앞에 했죠. 주고 맞아. 번호가 최악이야. 근데 그런 게 너무 싫었어. 근데 그때도. 저는 그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착한 소녀였네. 그냥 학교 들어갈 때부터 남자애들이 1번부터 시작하고 진짜? 여자애들이 40번부터 시작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나도. 근데 이제 그게 뭐 4학년 때 그렇게 바뀐 게 아니잖아. 원래 아니다가. 아 그렇지. 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난 들어갈 때부터 내가 1번 하고 싶은데 저것들이 왜 1번이야 이랬는데. 진짜? 나 좋아했는데 나. 나도. 57번. 나도 맨날 57번 했단 말이야. 57번 난 70 몇 번이었다고. 내가 좋아하는 최씨라서. 막 오전반, 오후반 했던 시절 아니야? 70몇 번이 어떻게 돼? 나도 궁금하다. 아니야 있었어. 70몇 여자애들이 번이라고? 40 몇 번부터 시작했었어. 아니 그래도 최신 몇번 어떻게 돼? 그럼 반 60명이야? 그러니까. 너몇 살이야? 나이 속인가 아이가? 충격. 아무튼 두 번째 고백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맞죠? 하루를 파르르 했다. 어. 막 축구도 못한다. 맞아, 맞아. 막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싫어가지고 축구 엄청 열심히 하고 남자애들보다 더 잘하고. 맞아 맞아. 막 그랬거든. 오바하는 친구들 꼭 한 명씩 있었다. 오바하는 사람. 난 그거 좋았어. 축구하기 싫었거든. 되게 있는 거 이겨먹으려고. 좋아하잖아. 나는 피구 좋았어. 니 피부 싫어하잖아. 피하는 거. 나 계좌라. 아 진짜? 맞기 싫어서. 끝까지 살아남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가부장제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접했을 때가 아직 뭐 생생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렇게 불편해하고 억압적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가부장제라는 어떤 통합된 단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아, 그런 단어를 만났을 때 되게 해방감. 맞아. 어. 개념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맞아. 모든 여성에 대한 모든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고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어떤 운동이라는 인식을 제가 갖게 됐을 때도 와,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뭔가 해방감이 컸어요. 그러네요. 받아온 억압을 설명할 단어를 찾은 그런 그렇죠. 순간이네요. 그런 감각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언어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다운 페미니즘이란 책도 되게 조목조목 많이 분석해서 소개를 해보고 또 저희의 페미니즘이 어떤 건지 좀 소개도 해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제 매달 하나의 어떤 페미니즘 도서를 소개하는 이제 콘텐츠를 매달 만들 테니까 계속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